자, 우리가 박스를 보게 되면 이게 육면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으로 볼 때 건물의 모양, 뒤에서 볼 때 건물의 모양과 이 측면에서 볼 때 건물의 모양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건물을 평가할 때에 이 요소값들이 있으면 이 요소값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자산 가치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 가치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불하는 비용 대비 싸게 매입을 하는 건지 비싸게 매입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정 SKV1 2차가 금일 기준입니다. 종합평가 점수 자 76.43점, 자 그리고 향동 1블럭 어바노크가 68.07점입니다. 자, 여기서 가격 항목 점수를 빼게 됐을 때 문정 SKV1 2차 75.93점, 향동 1블럭 어바노크가 자 58.87점입니다. 자, 문정 SKV1 2차 중간층 평균 평당 분양가 2,700만원, 향동 1블럭 어바노크 중간층 평당 분양가 예상가입니다. 1,300.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가성비 지수는 문정 SKV1 2차 35.56만원, 향동 1블럭 어바노크가 22.08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정 SKV1 2차는 6급 고평가 물건지에 해당하게 되고요. 자, 향동 1블럭 어바노크인 경우에는 22.08만원으로 자, 안녕하세요. 플랫폼TV입니다. 자, 근본에 새로 도입하게 된 이 가성비 지수값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지수값이라는 항목을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플래티넘 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제공을 드리는 이 종합평가 점수, 그리고 종합평가 등급이 있죠. 이 점수는 저희 연구소에서 평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가치에 관련된 총 8가지 항목의 모든 점수에 대한 합산값입니다. 자, 이 합산값 자체가 건물의 어떤 시세 차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에 대해서 큰 그림상으로 이제 판단하는 이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점수값을 이 구간대별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기 쉽게 나타낸 값이 바로 평가 등급이죠. 그래서 이제 A등급 이상 정도가 되면 전국의 전체 지산들 중에서 종합평가 값이 30% 이상에 해당한다라든지, 자, S등급 정도가 되면 이제 뭐 5% 이내, C등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체 평균에서 한 30% 이하를 차지한다라고 계략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등급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 한 가지 민감한 요소가 있죠. 가격 요소인데요. 아무리 좋은 지산이라고 하더라도 적정가에 매입을 하면 괜찮은데 좋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서 너무 비싸게 이걸 매입을 했을 때는 매입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자, 내가 해당 건물이 가지고 있는 적정한 가치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성비 지수값을 만든 건데요. 가성비 지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말씀 좀 드리면, 자, 먼저 종합평가 점수 항목 안에는 가격 적정성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 적정성 항목은 전국의 지식산업센터를 가장 금액이 높은 지식산업센터가 해당하는 지역이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점을 찍은 다음에 그 지점 사이에 있는 이 거리 편차에 따라서 이 가격 그레이딩을 합니다. 거기 그레이딩에 속해 있는 평당가에 대한 이 가치값을 매기는 것이 가격 경쟁력 평가고요. 그 요소를 빼버리게 되면 이 순수하게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값이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자산가치 지수 그리고 임대가치 지수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합평가 점수에는 이번에 처음 적용하는 거고요. 자, 종합평가 점수에서 가격 경쟁력 평가 점수를 뺀 다음에, 자, 기준 평당가가 있죠. 기준 평당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실제로 매입하게 되는 평당 금액이고요.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신축 평당가를 적용합니다. 자, 구축 건물인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하게 되는 금액은 실거래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준 평당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평가 점수에서 가격 항목을 뺀 점수를 나누게 되면 점당 평당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나오는 점당 평당가가 바로 가성비 지수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이 가성비 지수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가성비 지수값을 전체 줄을 세우면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역시 그레이딩을 하고요. 이 값이 가장 낮으면 가장 저평가된 물건지로 볼 수가 있고, 이 값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비싸게 사는 지식산업센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평가 등급은 총 7개의 등급이 있고요. 자, 가장 낮은, 자, 점당 10만원 미만이 되면 특급입니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지. 가장 가성비가 비싼 금액이 점당 35만원입니다. 그러면 자, 6급에 해당하고요. 가장 고평가된 물건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물건지가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문정 SK V1 2차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가 같이 비교할 물건지가 향동 1블럭 어바노크고요. 아직까지 분양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자, 저희 PCA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예상되는 평당가를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평당 1300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정 SK V1 2차가 금일 기준입니다. 종합평가 점수 자 76.43점, 자, 그리고 향동 1블럭 어바노크가 68.07점입니다. 자, 여기서 가격 항목 점수를 빼게 됐을 때 문정 SK V1 2차 75.93점, 향동 1블럭 어바노크가 자 58.87점입니다. 자, 문정 SK V1 2차 중간층 평균 평당 분양가 2,700만원, 향동 1블럭 어바노크 중간층 평당 분양가 예상가입니다. 1,300.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가성비 지수는 문정 SK V1 2차 35.56만원, 향동 1블럭 어바노크가 22.08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정 SK V1 2차는 6급 고평가 물건지에 해당하게 되고요. 자, 향동 1블럭 어바노크인 경우에는 22.08만원으로 3급 적정가로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절대값은 아니고요. 자, 향후에 지산 분석을 하다가 자, 가성비 지수값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물건지가 나온다라든지 40만원을 넘어가는 물건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등급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정 SK V1 2차 같은 경우에는 6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5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샘플 값들에서부터 추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내가 이 지산을 매입을 할 때 분양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매로 이 매입을 할 때 가성비 지수로 봤을 때 이게 4급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자, 금액이 좀 비싼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긴 한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급수가 특급에 가깝게 낮다고 해서 건물의 성능 자체가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건물의 성능과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성능 대비했을 때 내가 그만큼의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수원 델타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델타원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평가 점수가 금일 기준입니다. 55.49점, 종합평가 등급 C 트리플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다가 가격 항목에 대한 점수를 빼게 되면 43.29점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기준 평당가가 중간층 기준으로 했을 때 640만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가성비 지수를 계산을 해보면 자, 기준 평당가로 계산했을 때 1급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원 델타원의 이 가치값,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지불하는 평당가가 유리하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원 델타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값은 C 트리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건물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인 자산가치 지수, 그거는 또 별개 문제고요. 자, 임대 가치를 나타내는 자, 임대 가치 지수와도 또 별도의 문제인 거죠. 종합적으로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떠한 건물이라도 이 건물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가치를 한 가지의 지수값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박스를 보게 되면 이게 육면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으로 볼 때 건물의 모양, 뒤에서 볼 때 건물의 모양과 이 측면에서 볼 때 건물의 모양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건물을 평가할 때에 이 요소값들이 있으면 이 요소값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자산 가치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 가치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불하는 비용 대비 싸게 매입을 하는 건지 비싸게 매입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을 종합적으로 보고 건물에 대한 매입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 자, 절대로 한 가지 지수값만 보고 이 필 받아가지고 덜컥 건물을 매입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저희 연구소에서 제시를 해드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측면의 이런 가치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건물 매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참고로 이 가성비 지수값은 저희 연구소에서 다루는 모든 종합적인 데이터가 가장 많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특별히 얼티메이트 등급 회원들께만 현재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티메이트 등급 회원님들께서는 본인이 매입하시고자 하는 지산들 중에서 먼저 저희 채널에서 2단계 분석이 진행이 된 물건지들에 한해서 이러한 가성비 지수값에 대한 비교를 댓글로 요청을 하시면 주당 몇 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선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컨텐츠화 시켜서 자, 별도의 얼티메이트 재생 목록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